어느 신설 공장에서 자가용 전기 설비를 시운전해서 표와 같은 값을 얻었습니다. 전압과 전류를 얻었다는 얘기죠. 전력량계의 지시치를 얻었다는 얘기죠. 부하의 전력은 500kW로 하고 역류를 85%로 개선하기 위해서 이 공장의 수전실에 전력용 고압 콘덴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물음에 답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문제는 콘덴서 용량이 얼마인가를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콘덴서를 설치하기 전에 삼상 무효 전력이 얼마인지 계산해봐라 이렇게 얘기했고, 콘덴서 용량이 얼마짜리를 설치해야 되는가.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무효 전력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역류를 알아야 된다 이 얘기가 되죠. 무효율을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무효율 구하는 건 2차적이고요. 무효 전력을 구하려면 역류를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선 역률이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이 문제를 읽어보면요. 역률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부하의 역률을 85%로 개선한다고 그랬죠. 역률을 85%로 개선하기 위하여라고 했지 역률이 85%가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콘덴서 설치하기 전에 85%가 아니었다는 얘기인데 그때 역률이 얼마인지 알아야 삼상 무효 전력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역률을 계산하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보면 1시간에 전압이 있고 전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에 전력량이 있죠. 1시간의 전력량은 얼마일까요? 문제에서도 500kW라고 했지만 여기 보면 500만큼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있죠. 1시간에 사용한 전력량은 500kWh입니다. 1시간이기 때문에 kWh와 kW는 같죠. 시간이 1이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전력이 500kW라고 하는 것이 이 표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전력량이 되는데요. 전력량 W는 PT입니다. 14시에서 15시 사이 여기에 1시간 동안만의 전력량을 보면 500kWh가 사용됐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1시간이기 때문에 전력이라고 하는 이 값은 당연히 500kW가 될 겁니다. 그리고요.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야 역률을 계산하니까요.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3배의 전압과 전류가 되는데요. 루트 3배에다가 전압은 모두 6.5kV, 6.5kV, 전류는 70A. 이렇게 하면 킬로볼트에 암페어를 했기 때문에 얘는 킬로볼트에 암페어를 곱한 거와 똑같아지겠죠. 요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역류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역류를 계산하면 루트 3배에 6.5에 70 그리고 500 킬로볼트 암페어분의 킬로와트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역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63.45%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 전력이 얼마냐라고 물어요. 그러면 500kW니까 그러므로 PR이라는 무효 전력은 P에다가 탄젠트 세타를 곱하면 되거든요. P가 500이죠.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입니다. 코사인은 0.6345 루트에 1-0.6345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무효 전력이 되는 거예요. 이 값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요거 계산하면 609.08 무효 전력이죠. K바가 됩니다. 요게 첫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 답을 쓰는 순서가 이래요. 이것, 역률, 무효 전력까지 609.08까지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제에서 콘덴서 용량 구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해결이 되면 두 번째 문제 콘덴서 용량 구하는 건 쉽죠. P는 500이고요. 개선 전역률이 얼마였습니까? 0.6345였죠. 1-0.6345의 제곱을 루트 씌워주는 거죠. 이래야 코사인분의 사인이 되죠. 탄젠트가 되는 겁니다. 얘를 얼마로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85%로 계산하죠. 1-0.85의 제곱이 되겠죠. 이것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299.21. 얘는 kVA로 답을 해야겠죠. 첫 번째 문제는 무효전력이니까 킬로바가 답이 되는 거고요. 얘는 kVA가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문제를 구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두 번째 문제 구하는 거는 간단한 내용이 되는데요. 문제는 첫 번째 문제 답을 구하는 게 이 문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조건을 보고 이 문제는 개선 전역률 이것이 얼마인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선 전역률을 데이터를 가지고 구해내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쉽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개선 전역률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